자, 2011년 10월 12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울려 나오는데, 일단 그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병원씨구나. 계속 들으니까 토하려고요. 그럼 옆에 그릇 하나 갖다 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법을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좀 잘 안 되네요. TV랑 켜고 해야지. 네, 잠깐만요.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인쇄해서 드렸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A Sick Family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방금 제가, 습작을 한 겁니다. 20분 만에 썼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Sick Family, by 한형민. 네,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대할 수 있는 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병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니까, 여기다가 같이 필기 좀 해보시라고 제가 칸들을 좀 늘려놨어요. 그래서 무슨, 암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암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섭식장애와 관련된 거 다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으시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발표를 시키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승 씨에게 먼저 마이크를 이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프라인에 참석하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방법이 하나 뭐냐면, 제가 한 달락씩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채팅을 잠깐 참아주세요. 나는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여기다 쓰는구나. 자, 보내기 됐어요. 자, 첫 단락입니다. 방승 씨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세요. 네, 퇴장했어. 배우면. 임상식 씨는 누구실까요? 네, 어쨌든 자 시작해 보시죠. 우리 가족은 아픈 사람 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기에 종종 걸리기는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독감 시즌이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손 닿는 그런 거리에다가 항상 그 휴지 상자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방금 습작한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해요? 자, 그럼 거기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는 양보의 구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However weak I may seem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약해 보인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우리 가족 중에는 제일 건강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A Sick Family가 제목이고 제가 방금 습작한 거 이걸 좀 길게 소설을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강의 SO 2.0에서 윈피 키드 하잖아요. 이제 그 책을 한번 써볼까 싶어요. 윈피 키즈 프렌즈 다이어리.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윈피 키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다 아픕니다. 저는요. 먼저 하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for one이라고 해서 for one. 여러 개를 들 때 처음에 들 때 for one이라고 합니다. 지금 볼트체로 쳐놓은 부분에 특히 유념하실 때 다른 부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감기와 같은 심각하지 않으면 그 생명에 위해를 줄 만큼이 아닌 것은 come down with라고 써요. 근데 이거 어떻게? I came down with cancer.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common cold는 더까지 볼트체가 안 되는데 더까지 볼트체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걸린 감기예요. 근데 우리가 10월부터 한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봄까지 걸리는 것은 flu라고 합니다. the flu라고 하죠. the flu는 뭘 줄여 쓴 말인가요? 그렇죠. influenza. 를 줄여 쓴 말입니다. 인플루엔자. 이거는 독감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독감. 그러면은 이제 독감 시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독감 시즌 the flu 시즌이에요. 그리고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독감 시즌은 어떻게 돼요? comes around라고 쓰는 겁니다. 이 comes around라는 건 그래서 주기를 두고 계속 돌아오면 comes around라고 쓸 수 있어요. I'd better go get이라고 했죠. 가가지고 휴지 좀 준비해놔야 되겠다. However weak I may seem. 내가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리 약해 보인다고 해도 사실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제일 건강합니다. 두 번째 건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그 자궁암 걸리셨습니다. 자궁암이라고 하면 자궁을 우음이라고 쓰니까 우음 캔서를 쓰는데 사실은 우음 캔서는 우리 같은 범인들이 쓰는 거예요. 크리미널 말고요. 레이 피플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우음 캔서예요. 근데 우음 캔서에 걸렸다는 말을 또 가장 쉽게는 뭐라고 써요? got womb cancer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뭐라고 했나요, 이번엔? years back. 물론 뭐라고 써요? a few years ago. 이렇게 쓰지만 years back 써요. or in the words of a doctor.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in the words of a doctor.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말을 그대로 빌자면 이런 말인 거죠. She developed cervical cancer, stage 2.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제일 일반적이고 신문에 나올 법한 얘기예요. cervical cancer는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 자궁경부암 말 그대로 자궁경부에 걸리는 거예요. 경부가 입구 얘기하는 거죠. 이 질이 있고요. 끝나는 부분에 자궁이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럼 자궁하고 질하고 만나는 부분, 거기 부분에 암이 생겨요. 그게 자궁경부암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하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하죠.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고 바이러스 중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자궁경부암의 약 70%랍니다. 30%는 어떤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HPV라고 해서 Human Papilloma Virus.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12살짜리 여자아이들에게 강제로 의무로 맞추자라고 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백신이거든요. HPV라서 Human Papilloma Virus 백신인데 HPV 백신을 학교에서 의무화하자는 지금까지 의무화가 아니라 맞추시오라고 해놓고 우리 딸 안 맞추겠어라고 하면은 안 맞추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것도 STD 중에 하나거든요. STD가 뭔가요?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성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섹스. 입력하신 단어는 금칙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섹스가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러면 띄어쓰기 이렇게. 많이 해본 것 같아. 많이 해본 것 같아. 이렇게 쓰는데 이걸 성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2살짜리 딸아이한테 그런 걸 마시는 것을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이제 필수화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궁경부암은 그랬어요. 임상시 크크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린다는 걸 뭐라고 썼어요? develop이라고 썼나요? develop. 이것도 중요해요. development of cancer. 또 하나, cancer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she got cancer 이러지 she got a cancer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늦으셨네. 이거 뒤로 전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스테이지란 말 쓰는데 우리도 암 걸리면 1기, 2기, 3기, 4기 하죠. 근데 뒤에 설명을 이렇게 스테이지 2 그럼 2기 정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The doctor says more often than not she'd better be thinking lucky because if that were the other kind, ovarian cancer, her chance of survival would have been something like 20%. ovarian cancer는 뭘까요? 오베리안 캔서는 난소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범이 뭐죠? 오범? 쉬운 얘기로 에그라고도 합니다. 이건 난자를 오범이라고 해요. 난자. 근데 오범은 의학 용어고 에그는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난자라고 쓰는데 난자를 계란이라고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럼 정자는 뭐라고 하나요? sperm이라고 하면 sperm. 그러면 sperm하고 sperm and egg meets and becomes a baby. 왜 이렇게 쓰죠? sperms and egg가 meet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fertilized egg가 만들어진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수정란이라고 하죠. 수정란. 수정란이 만들어져서 착상을 해요. 착상을 하면 거기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자라가지고 거기 세포가 한 10몇 개가 8개 이상이 돼요. 그럼 그때 뭐가 되냐면 엠브리오가 됩니다. 엠브리오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배아라고 합니다. 배아. 이 배아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안에 줄기세포가 가득 들어있어요. 스템셀.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누구죠? 황우석 박사. 예,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아가 중요해요. 그럼 배아 단계에서 뭐 배반포 뭐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범이 어디서 나와요? 왜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양쪽에 달려있는 난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난소에 걸리는 암이 난소암인 거예요. 그러면은 난소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ovary라고 하는 겁니다. ovum, ovary 모양 비슷하죠? 동그란 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ovarian cancer라고 하면 난소암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womb cancer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cervical cancer나 ovarian cancer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했어요? if that were the other kind라고 했다면 if that were the other kind. 요거 그러니까 안 붙였네. 두 번째 거를. 얼마 깝깝할까 임상현 씨. 자, 임상현 씨 지금 어디 있나요? 한참 있다 나오겠죠?
예, 임성현 씨는 지금 학교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나? 자, 그 다음. 이거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봤었냐면 스테이지 2까지 했죠? 학교에 있어요. 그 다음에 the doctor says 뭐 이거 됐고 ovarian cancer, her chance of survival. 이거 어떨 때 쓴 말일까요? 생존율을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 암이라든지 다른 이 치명적인 질병 같은 경우는 생존율 얘기하면 would have been something like 20%. Horrible thought. Anyways, to the relief of me and my whole family, she is now cancer free. cancer free는 어떨 때 쓸까요? 지금은 치료됐다 혹은 암이 재발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암은 여러분 완치란 말을 안 합니다. 암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하지 완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암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할 때 cancer free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을 옆에 또 써놨죠. The cancer hasn't returned. 그럼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he cancer has returned. 여러분 암이 재발했습니다. 재발이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occur, 뭐 reoccur 이렇게 쓰는데요. 잘 안 써요. 물론 reoccur라는 말도 있는데 굳이 쓰려면 recur라고 쓰고요. 그럼 recurrence라는 말은 써요. 그러면 재발이라고 쓴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cancer free라든지 cancer hasn't returned라고 쓴다는 거예요. at least thus far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엄마가 아픈 거예요. 이제 아빠로 넘어갑니다. 자, 아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예요, 이게? A sick family인 거죠. 아픈 가족이에요. 자, 볼게요. My dad had always been swimming in a pool of testosterone his whole life.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이게? 되게 마초가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본 거예요. 나름 이거 자랑스러운 표현인데. 괜찮잖아요. 그 평생 동안 테스토스테론의 풀에서 헤엄치고 살았다. 뭐 이러고 살았다는 얘기 이렇게 쓴 거예요.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저는 이걸 제 순수한 표현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His whole life until his yearly medical checkup found out이죠. 그러니까 yearly medical checkup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정기검진이라고 하는 거죠. 보고 무슨 뜻인지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정기검진이 뭘 알아냈냐면 he had high blood pressure. 뭐예요 우리말로?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이죠. 고혈압을 의학용어로 뭐라고요? hypertension이라고 합니다. 텐션이 무슨 뜻인가요? 긴장, 이렇게 늘어지는 긴장도죠. 하이퍼는 무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심한 혈관의 긴장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퍼텐션이에요. 그 다음에 high cholesterol. 하이 콜레스테롤은 고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good cholesterol, bad cholesterol이라고 해요. good cholesterol은 뭐라고 하냐면 HDL이라고 합니다. HDL. 여러분 메디컬 체크업 받으면요 자세히 보세요. HDL, LDL 써 있어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것도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저는 전문 용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영민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한영민이 아는 것은 모두 전문 용어가 아니다. 논리에 오류가 좀 있죠?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저는 몰라요, 잘. 여기 아는 건 내가 많이 보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것만 썼을 뿐이에요. 제가 어디서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꼭 다 알아야 돼요. and diabetes. diabetes는 뭐예요? 당뇨병을 diabetes라고 하죠. 그럼 당뇨병 환자는 뭐라고 하나요? diabetic 이렇게 쓰죠. diabetic. 그럼 diabetic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가 문제예요? 인슐린의 문제죠. 인슐린.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인슐린이라고 하죠. 인슐린의 문제. 그럼 인슐린의 문제가 뭐냐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인슐린 분비가 돼도 몸에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블러드 슈거가 뭘까요? 블러드 슈거. 혈당이죠. 그럼 혈당 양을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블러드 슈거 레벨스라고 해요. 그럼 블러드 슈거 레벨스가 높아져요. 뭐 때문이냐면 인슐린이 제기를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슈거를 프로세스 해가지고 에너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슈거라고 쓰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글루코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 아예 없으니까 못하고요. 또 인슐린 분비가 돼도 몸에서 그게 작동을 못하면은 인슐린 반응을 못하면은 그러면 똑같이 혈당이 높아지겠죠.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페인트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요. 온갖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인젝션으로 맞죠. 사람들이. 그래서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왜 세 개를 아버지가 한꺼번에라고 했을까요? Nearly all of the so-called adult onset diseases. 우리말로 하면요. 성인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사증후군이 이 성인병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수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인병들을 다 오른 대사증후군이 이 사람이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거 알려주는 딱 한 가지 수치. 더 쉽게 얘기해요. 비만도가 아니라 your waist size. 이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둘레입니다. 남자는 36, 여자는 32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넘으면 대사증후군이 걸릴 위험이 몇 배가 늘어난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뚱뚱해도 허리 사이즈가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자, translation 땡땡 이걸 어떻게 쓰는 말일까요? 자, 어려우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죠?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translation 땡땡 He's far nearer to death than he ever was to life. 이게 무슨 말일까요? as가 아니라 he ever was to life를 he ever is to life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에 가까운 것보다 죽음에 더 가깝다. 그럼 곧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괜찮은 표현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거 unless some dramatic lifestyle changes happen big time. big time의 밑줄 한번 걸어주시고 완전 그냥 엄청나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아주 극적인 효과가 그 어떤 극적인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대단히 뭐 크게 이러면 이제 곧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볼게요. Our family doctor. family doctor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가족 주치 아니면 주치. 우리는 주치 제도가 없지만 미국은 주치 제도가 많죠. 보통 이제 인슈런스에 가입하게 되면 주치가 다 있어요. 근데 물론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프면 전화하면 와가지고 진찰하고 나서 처방전 써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1차 진료기간 동네 병원 가가지고 받기도 하죠. Family doctor예요. Says in fact we are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families. We've just got a number of different medical conditions all in one family. Very comforting. 웃긴 거잖아요, 이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사실 우리가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다른 건 아니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냥 여러 가지 그 일반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한 가지가 다 있을 뿐이지 뭐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다. 무지 위로가 되는군요. 그게 바로 very comforting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괜찮은 표현인데. 아주 감동을 해야 되는데 설명해 주는데 쓰면 어떻게 해요? 감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거 나중에 못 가지고 책 만들 거예요. My sister, by the way, isn't really seriously ill or anything. Seriously ill이라고 했죠. Seriously ill. 그럼 어느 정도 아플까요? 자, seriously ill 한 사람은 곧 죽을 수 있다, 없다. OX. X입니다. 곧 죽을 수 있다는 얘기는 critically ill이라고 합니다. critically ill. seriously 하면 심각하게 아픈 건 하지만 죽음이 임박했다는 느낌 없는데 여러분 사고가 나거나 해서 병원에 있다고 하죠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심각한 상태입니다라고 할 때 그 심각하다는 정도가 곧 죽을 것 같다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critical ill이라고 해요. seriously ill은 많이 다쳤다는 의미이지 곧 죽을 것 같다 아니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럴 수 있지만 seriously ill이 훨씬 더 광범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seriously or anything. She's just a bit plump. plump가 뭔가요? 예, 플럼프 그거는 딴 거고요. 플럼프는 뚱뚱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뚱뚱하고 똥똥하고 통통하고 퉁퉁하고 다 다르죠. 그러면 뚱뚱똥똥 퉁퉁통통 이거 되게 웃기게 들리겠다. 그러니까 뚱뚱뚱뚱뚱뚱 똥똥똥똥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게 제일 어울까요? 뚱뚱똥똥 퉁퉁통통 통통하고 똥똥하고 더 비쌀 것 같아요. 이거는 플럼프하면 이제 좀 이렇게 살집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단어로 뭐가 있나요? 여러분 흔히 chubby라고 알고 있죠. 이제 chubby가 더 뚱뚱해 보여요. plum프가 좀 더 귀여운 단어입니다. 그럼 plump is just a bit plump. Well, at least the way I see her, she's not much of an obese girl. The way I see her,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she's not much of an obese girl. 비만은 아닙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요? obesity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obesity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퍼졌냐면 성인들이 3명 중에 1명이 obese랍니다. 그리고 그 overweight 과체중까지 하면 60%래요. 그러면 과체중까지 하면 3명 중에 2명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thinness에서, fitness에서. 비만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타이완, 일본, 한국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근데 막 다이어트 열풍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45kg면 돼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줄일 필요 없어요. 45kg면 되지 뭘. 한 48kg 이러면 조금 통통한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오비시리를 그래서 널리 퍼졌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오비시리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원래 에피데믹은 병에다 쓴 말이었어요. 근데 에피데믹은 심각한 어떤 문제가 원래는 병이었는데 아주 널리 퍼졌다고 할 때 에피데믹을 써요. 그래서 오비스를 지금 에피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질병 에피데믹이 갖는 모든 특징을 오비스리가 갖고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에피데믹. 그러면 그다음에 Still, she is obsessed with the few extra pounds around her belly.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근데 배가 나왔다면서 걱정하고 있다. 배가 나왔다라는 걸 뭐라고 한 거예요? The few extra pounds around her belly.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은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몇 파운드의 추가 파운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원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냥 워낙 많이 쓰는 말이에요. The few extra pounds around the belly. around the waist라고 써도 뭐 큰 문제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똥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똥배라고 할 것까지 없고, 배 많이 나오는 사람을 때 이 배 많이 나온 걸 뭐라고 할까요? 빅벨리라고 쓰기도 하고, 팟벨리라고 합니다. 팟벨리. 팟이 뭔가요? 주전자, 냄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냄비 엎고 다닌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팟벨리. She's got this potbelly 하면 그 사람 배 많이 나왔어.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she used to be anorexic. anorexic이 뭘까요? 그렇죠. anorexia라고 하죠. 원래는 이걸 병명이에요. 이거는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거식증. 거식증은 밥 안 먹는 거예요. 그럼 거식증하고 대비되는 게 또 뭐 있어요? 불리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불리미아는 폭식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폭식증이 아니라 먹고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노렉시아나 불리미아 같은 경우는 둘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뒤에 나오지만 eating disorder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말로 섭식장애라고 부릅니다. 아주 심각하고요. 예전에 이거 광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한 그 중남미의 한 모델이 37kg에 죽었어요. 이제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울을 보면 내가 플럼프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비춰주다가 플럼프한 여성의 어떤 그 속옷만 입은 모습을 비춰주다가 카메라가 앵글이 돌아가면서 실제 그 여성을 비춰줬더니 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스스로 보면서 뚱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인 겁니다. 이링 디스오더는. 이링 디스오더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에드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드노스는 뭐냐면 eating disorder not otherwise 뭐죠? specified. 자, 이건 이제 사실은 무지 비겁한 짓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섭식장애긴 섭식장애인데 다른 거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섭식장애. 이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아노렉시아도 아니고 불리미아도 아니에요. 원래 그게 두 개만 그 이링 디소더였는데, 근데 섭식장애 말고는 달리 부를 방도가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섭식장애이나 두 개가 아닌 건 다 에드노스라고 진단을 내려요. 요즘에는 에드노스가 지금 아주 그 화두예요. 미국에서는 비만 문제 때문에, 그 비만 문제, 다이어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anorexic 하면 형사죠. She used to be anorexic. 거식증이 있었습니다. But fortunately, she is doing okay now. Eating disorders, says the doctor, can be even more dangerous to your health than even cancer. 까지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ow are we coping? Well, we're not doing much. We're doing not much. My mother's been getting an annual checkup since her treatment, including radiation therapy, chemotherapy, and surgical removal of the tumor, the malignant kind. 보세요. radiation therapy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방사선 요법, 키모테라피는 화학요법. 화학요법을 더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나요? 항암치료라고 하죠.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항암치료는 항암치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암치료라고 하는 것을 항암제 맞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그 항암제가 바로 키모테라피입니다. 케미컬에서 나온 거겠죠.
키모테라피 중요한 겁니다. and surgical removal. 이건 수술적 제거죠. 뭐를 더 튜머를 뭐라고 합니까? 종양이라고 합니다. 종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benign 튜머가 있고요. malignant 튜머가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benign 튜머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요. malignant는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악성 종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iopsy를 해요. biopsy. biopsy. 우리말로 생체 조직 검사. 짧게 우린 뭐라고 부르나요? 조직 검사라고 하죠. 종양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튜머를 발견해서 바이옵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그 튜머가 비나인한 걸로 나왔다라고 하면 뭐예요? 암이 아니다. 그냥 혹이다. 그냥 튜머다 이런 거예요. 비나인 튜머다. 그럼 멀리그넌합니다라고 하면 암입니다 이런 거예요. 캔서라는 단어를 쓰기 싫은 사람들은 멀리그넌트라고 악성입니다. 이렇게. 그게 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왜 세 가지를 했냐면 radiation therapy, chemotherapy, surgical removal of the tumor 했죠. 이게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radiation 안 하는 경우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chemotherapy 안 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에는 surgical removal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를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건 의사 선생님이 결정합니다. 자, 그럼 됐죠? 튜머까지 됐고 malignant까지 됐고 she spends half her life climbing mountains. 운동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 인생의 절반을 올린댔어요. By the way, statistics tell us that you are about twice as likely to die of losing your footing on the mountain as to develop and die of cancer. 나름 재미있게 쓰려고 한 건데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한편 암에 걸려 죽는 것보다 산에 올랐다가 실족사할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암에서 살아남았는데 맨날 산에 올라. 그러니까 좀 웃기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쓸 건데 거기서 이모티콘 하나 해주세요. 웃김 이렇게. 웃긴 거예요 이거. I go see 그리고 누가 뭐보다 뭐 할 확률이 몇 배가 높다. Twice as likely to die of losing your footing on the mountain as to develop and die of cancer. 그랬죠? 그 다음에 I go see the doctor almost monthly. 이건 동네 병원 간다는 뜻이죠. 동네 병원 1차 진료기간 간다는 뜻입니다. I go see the doctor almost monthly. 이거와 함께 인슈런스 강의해 놓은 거 있죠? 그것도 꼭 같이 보시고요. My sister is on a low carb diet. low carb diet이 뭔가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low carb 다이어트라고도 하는데 carb는 뭘 줄임말이죠? carbohydrates. 이게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이어트를 한다면 그 정도 개념이 있어야죠. 탄수화물이 뭐고 단백질이 뭐고 우리 몸이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거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살찝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히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라고 하나요?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프로테인. 그러면 지방은 fat이라고 하죠. 우리 몸은 fat, 프로테인, 그리고 뼈, 물, 피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프로틴하고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적절히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한명 씨가 이모티콘을 저기다 찍어줬는데 한 명씩 거기다 이모티콘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글에다 찍어주라 이런 얘기였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명씩 좋아요 한 명씩 좋아요. 지금 물고기 보고 있죠 물고기. 이거 재밌다 이거 그죠? 그것이 대학되면 이제 병원 간다는 얘기, 거의 매달 간다는 얘기였고, my sister is on a low carb diet. 나는, 우리 그 누나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하고 있다는 걸 여러 뭐라고 했어요? on a low carb diet 했죠? on a diet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전 소태만,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이거 재밌는데, 이거? 자, we are so worried about our health that we had our blood taken and tested for anything이라고 했는데 had our blood taken and tested는 뭐예요? 피 뽑아서 피 검사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 took a blood tes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나는 피 검사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한 거 아니죠.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의사가 한 거죠. 그러니까 I had my blood taken 이렇게 쓰고 and tested 이렇게. 근데 테스트 할 때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니까 뒤에 for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했다라고 할 때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근데 for anything that runs down in our family 뭘까요? 가족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내려오는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테스트를 했어요. 물고기 죽었어요. runs down in our family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cancer도 마찬가지예요. cancer runs down in our 정말 말하기도 싫으네. Cancer runs down in his family.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좀 더 어려운 말로 뒤에 나와요. Thank God we don't have anything like genetic predisposition to cancer.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암의 유전적 소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전적 소인이라는 말, 소인. 그럼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걸릴 위험을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genetic predisposi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to를 반드시 씁니다. 그럼 이거를 형용사처럼 쓰면 이렇게 해야 돼요. He is predisposed to cancer. 이렇게 써요. He is predisposed to cancer. 그러면은 암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암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Or some other deadly disease.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얘기죠. We've been spared when the pandemic virus of 2005 hit the entire country and took 13,000 lives.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We've been spared 하면. 자기네는 그거 안 걸렸다는 얘기죠. We've been spared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애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언제? When the pandemic virus, 팬데믹 나왔네요. 팬데믹은 거의 그 패닉 수준으로 퍼지는 큰 어떤 그 바이러스 감염을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팬데믹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1918 팬데믹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죽은 거 아나요? 기억 안 나세요? 1918년인데 어떻게 기억나겠어요? 그 정도 죽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bird flu 우리말 뭐라고 하나요? 조류독감. 조류독감도 팬데믹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조류만 많이 죽었죠. 전 세계적으로 100여 명 죽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팬데믹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팬데믹까지 가지 않았죠. 그거 말고 또 뭐 있나요? 조류독감 말고 bird flu 말고. 그렇죠. 스와인 플루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신종플루라고 했었죠. 신종플루라 이게 뭘 H1N1인가 아마? H1N1. 그럼 그때 조류독감 뭐라고 했냐면 H5N1. 모양이 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took 13,000 lives. 우리도 뭐라고 하나요? 어떤 질병이 누구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앗아갔다라고 하죠. 그게 테이크예요. 책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라고 할 때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렇게 씁니다. I just pray that sick as we all are. 양보의 구문이 또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Sick as we all are. 우리 가족은 모두 몸이 안 좋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Sick as we all are. We all은 누굴 얘기해요? 우리 가족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May we live happily ever after. 결론은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필기 자료까지 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만. 한번 꼭 정리를 하세요. 그 수업 들었으니까 이제 사전 찾아보시고 정리하시고 예문은 여기 있잖아요. 완벽한 예문, 정말 좋은 예문들 꼭 외우시고 표현들도 지금 너무 좋아요. 나중에 책으로 엮을 때 여러분 이거 뭐 엮어놓으면 책 안 사도 되잖아요. 책 사야지 책 나오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